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도 그리러 갑니다.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이 책을 직접 쓰신 또 그리신 오창원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이 어반 스케치라는 다소 생소한 장르의 그림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을 혹시 어반 스케치를 잘 그리기 위한 뭐 조건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스케치에 있어서 뭐 펜 사용을 뭘 잘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사람마다 이제 조건이 너무 다르니까.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 그냥 수채화나 이런 거 하시던 분들도 많이 하시고, 또 유난히 건축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하시고요. 건축 설계할 때 그림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저널리스트들이 또 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록의 의미로? 네네. 그래서 이거 원래 어반 스케치 만든 사람도 이제 기자가 만든 거고요. 그분이 이제 가브리엘이라는 분인데, 작년에 그 경주에 오셨었어요. 경주에 어반 스케치 페스타라고 그 전국의 어반 스케쳐들이 모이는 축제가 있는데, 작년 가을에 굉장히 크게 했어요. 400~500명이 모여가지고 했는데, 가브리엘이 오셔가지고 제가 강의도 들었는데, 자기는 그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시연도 해 보여요. 근데 시연 하시는 거 보면 그림은 이제 여기 우리나라 어반 스케쳐들에 비하면 훨씬 못 그리시죠. 훨씬 못 그리셔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되게 못 그리시지만 그분은 이제 그거를 다 기록을 하고 글을 거기다 많이 쓰시고 그 구도나 이런 거에 자기 생각을 다 담아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강의도 하시고 또 다 훌륭한 분이라고 보죠.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나라 어반 스케쳐들이 되게 유명해요, 해외에서도. 그래요? 잘 그려서요? 그렇죠.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잘 그리고 하나는 급격하게 늘어나서. 그래서 유럽 쪽 사람들 얘기 들어도 그렇고 미국 쪽 사람들 얘기도 한국 어반 스케쳐들이 뭐 대단하다 이런 소문이 지금 쫙 나 있어요. 왜냐하면 글로벌 어반 스케쳐 강사들이 있거든요. 행사를 하면 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한국에 오면 깜짝깜짝 놀래요. 너무 잘 그려서. 뭘 가르쳐요, 근데 어반 스케치에서?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사람들이 오면 자기가 그리는 스타일을 이제 보여줘요. 나는 이렇게 그린다. 그러면 인기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나는 이렇게 그린다 해가지고 그 요령을 보여주면 그걸 이제 배우고 따라 해보기도 하고, 이제 그걸 그대로 그리냐 안 그리냐는 건 또 뭐 한 번 배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마치 약간 K-팝처럼 K 어반 스케치도 사실은 진짜로 굉장히 유명해요. 굉장히 유명해. 그래서 제가 가브리엘한테도 이 책을 제가 이 기사에도 나오지만 이제 가브리엘한테 한번 연락해서 그 분의 그림을 여기다 실은 게 있거든요. 몇 장이죠. 아무튼 그래서 그분이 저를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책이 나오면 보내주겠다 그랬더니 책을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는데 가브리엘 씨가 이제 또 출판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문판으로 좀 내보려고 지금 얘기 중입니다. 이 책을요? 네네. 그래서 저희 큰 그림은 영문판을 내면 어반 스케쳐들은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이 책이 나온 거를. 그러면 이제 제가 어디 외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같이 정모에 가서 그림을 그릴 때 엄청 좋죠. 따로 소개를 안 해도 되니까. 그 다음에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도 좋을 것 같고요. 그 가브리엘 그림을 아마 요거 소개해 주신 것 같은데. 네, 맞아. 그게 가브리엘 그림. 굉장히 디테일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가브리엘 그림도 재미있어요. 이렇게 이 분이야말로 이제 펜으로 그냥 그리는 거예요. 이 기자가 펜을 많이 쓰니까 그 펜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펜으로 또는 연필로, 볼펜이나 만년필로 그 형태를 그릴 수 있으면 그림을 채색하는 거를 금방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그림보다 굉장히 빨리 배워요.
원래 이제 이 우리가 이제 취미 미술이나 모든 그림의 기본이 수채화잖아요. 근데 수채화가 굉장히 배우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원래. 그 색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요거는 그 수채화는 그 연필선이 안 보일 정도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색으로만 이렇게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요거는 그냥 딱 그리면 내가 그리는 게 보이기 때문에 훨씬 배우기가 쉬워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쭉 혼자서 연습하시고 또 온라인 수업 같은 거 받으시고 하면 뭐 상당히 잘 그리세요. 보통 이런 책 보면 보통 어떻게 그린다, 뭐 어떤 방법으로 그린다 이런 설명이 좀 있는데 이 책에는 그런 내용이 거의 없이 이제 작가님이 가셨던 장소, 거기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적으셨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제 다른 책이 있고 어떻게 그려야 된다는 거는 제가 이제 따로 책을 한번 쓰려고 그때도 한번 불러주시면 준비하고 계신다. 근데 요거는 이제 주로 약간 이제 인문학적인 내용을 이제 어느 장소에 가서 그리면 그냥 무턱대고 그림만 그리고 오는 게 아니고 몇 시간을 거기 있잖아요. 몇 시간이 있으면은 그 장소에 대해서 이제 잘 관찰하게 돼요. 몇 시간이 있고 계속 그리니까. 그러면 이런저런 진짜 그냥 지나다닐 때는 생각 들지 않는 것들도 많이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이제 그런 걸 많이 정리한 거죠. 그러면 가보셨던 혹은 뭐 그리셨던 곳들 가운데 참 기억에 남는다 혹은 뭐 여기서 이런 생각을 했었지라고 좀 이야기해 주실 만한 곳들이 어디 혹시 좀 있을까요? 가본데요. 네, 제일 좀 기억에 남으시는 곳이라든지. 저는 이제 이 물어보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길상사에 가서 길상사 그림 그때가 제일 기억이 많이 남고요. 제가 이제 그 오마이뉴스에 계속 기사를 쓰니까 이제 기자잖아요, 기자 시민 기자니까 조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에 관련된 걸 이제 써야지 조회수가 높아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길상사에 가가지고 길상사에 얽힌 이제 스토리도 쓰고 또 이제 그림을 그린 거죠, 길상사에서. 길상사요. 근데 이제 길상사에 가보시면 그림 내가 가져왔는 모르겠는데 책은 이제 김영한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길상사 이제 요런 이제 그림 요 길상사에 가보시면 그 입구에 요런 불상이 있어요. 아미타불이. 근데 이제 이 불상은 그 최종태라는 분이 조각을 하셨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그 성모 그러니까 천주교 성모상을 거의 이분이 엄청나게 많이 조각하셨고 가장 대표적인 분이세요. 서울대 이제 미대 교수님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한국 조각을 이제 한 단계 올리신 뭐 대단한 분이신데 조각을 하는데 성모나 불상이나 다 만드시는군요. 아니죠. 이분은 천주교 신자시고요. 독실한 신자시고 성모님하고 예수상만 조각을 하셔요. 원래 그러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 길상사를 원래 이제 요정이었다가 이게 법정 스님한테 시주를 한 거예요. 그 주인이 대원각. 대원각을. 그 시주를 해가지고 이제 법정 스님이 이제 그 대원각을 이제 절로 만들려고 이제 그걸 받으신 거죠. 그래서 법정 스님이 최종태 교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불상을 만들어 달라고. 불상을. 그래가지고 최종태 작가님이 유일무이한 불상이죠. 단 하나의 불상이죠. 그걸 이제 여기다 만드셔가지고 들어가 보시면 앞에 이렇게 딱 보여요. 정면에서 우리를 딱 맞아요. 보통은 절 구조가 이렇게 돼 있지 않은데 거기는 원래 요정이었다가 절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반 절이랑 약간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딱 문을 들어가면 이제 이 불상이 그러니까 이 절의 아주 대표적인 이미지죠. 우리를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조각이 항상 그리고 싶어가지고 갔어요. 이제 가가지고 마당에다 이제 그 의자를 놓고 이제 그리고 있었는데 그 천주교 신자분들이 또 오셨더라고요. 아주머니랑 막 와가지고 막 두 분이 또 두 팀이 만나가지고 뭐 여기 뭐 어떻게 오셨어요? 막 하다 보니까 아유 그 중에 한 분이 여기 성모님이 있다고 해서 왔다는 거예요. 성모님을 보러 왔다. 그래서 제가 바로 옆에서 말씀하시니까 여기 성모님이 아니고
여기 이제 불상인데 이게 원래 성모님을 조각하시던 분이 이 조각을 해서 아마 그렇게 아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제 그 불상을 굉장히 오랫동안 보시고 그런 말씀하고 가셨죠. 네. 천주교나 불교나 끝까지 가면 다 만난다. 진짜로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지금 네. 그림을 딱 보면 네. 너무 불상이 예쁘고 여성스러워서 저는 작가님이 그렇게 그리신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근데 실제 여기 그렇죠. 책에 사진이 있거든요. 실제 근데 그래요. 굉장히 여성스럽고 아름다운 성모님과처럼 보이는 불상이에요. 관세음보살 상이 성모 마리아하고 같은 이미지로 네. 좀 대자대비한 그리고 이제 느낌을 이 주죠. 최종태 교수님이 원래 불상에서는 우리나라 불상 중에서는 이제 가장 감명 깊게 본 불상이 그 분의 그 글에도 나와요. 그 이제 국보 83호 이런 반가사유상 있잖아요. 그래서 이 최 교수님이 이제 반가사유상을 젊었을 때 보고 나도 언젠가 저런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셨대요. 하셨는데 마침 이제 법정 스님이 와가지고 부탁을 하니까 단 한 번의 작품을 이렇게 만드신 건데 이렇게 화관 같은 거나 이런 게 이제 이 신라의 미소하고 이 사유상하고 이게 약간 닮으셨어요, 진짜. 네. 느낌이. 극으로 가면 다 통한다고 진짜 예, 지금 닮으셨고 본인도 그런 거를 생각하고 만드셨다고 그런 것들은 이제 그 현장에 가지 않으면 들을 수도 없고 또 생각할 수도 없는 거니까 거기서 쪼그리고 앉아서 있을 때만이 그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 너무 즐겁죠. 이런 책 내용을 들으니까 네. 재밌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K 어반 스케쳐 이런 네. 바람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결국은 또 우리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튀어나온 건 아닐 테고 네네. 뭔가 우리 역사에서 찾아보면 뭐가 있지 않을까요? 네. 어떤 원류라고 해야 될까? 네네. 보통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가 사실 해화가 이게 뭐 예전에 종이라든지 네네. 비단에 네. 그리다 보니까 많이 소실되고 이래가지고 네.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만 조선시대 이제 후기로 들어오면서 그림은 많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서 뭔가 하나 나올 수도 그래서 있을 것 제가 같은데.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여기 책에도 썼는데 이제 네. 겸재정선 선생님 있잖아요. 네. 이제 정선 선생님은 이제 그 화성이라고 불리는 이제 유일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작가신데. 겸재. 네네. 네. 이분이 이제 진경산수를 하셨잖아요. 진경산수. 진경산수라는 게 이제 직접 보고 그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직접. 그렇죠. 그러니까 어반 스케치랑 저는 이제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옛날에 그림 속에 보면 이제 선비들이 이렇게 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음풍농어를 하면서 그림을 그린다. 네. 그 만약에 그랬을 때 겸재 선생 이전에는 그 그림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산수를 그렸을까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상상에 네, 그렇게 안 그렸을 그래요? 거예요. 그렇죠. 안개는 목류도 언제처럼 그렇죠. 속에 나타나는 어떤 그 환상 이런 우리 주변에 보이는 산수는 너무 누추한 거예요. 왜 그런 걸 그려요? 이게 그 어떤 신선이 있는 노는 그런 데를 그려야죠. 그러니까 네. 아마 그분들이 그 산세를 아마 안 그리셨을 거예요. 중국 산을 그리셨을 거예요. 아마 배운 대로. 그리고 옛날에는 직접 가서 보고 그린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교통이 힘들잖아요. 일단 또 멋있는 데 가는 건 더더욱 네네네. 힘들고 어디 뭐 버스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 법칙만 있는 거지 직접 가서 그리는 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겸재 선생님이 훌륭한 위대한 이유는 그거를 이제 직접 보고 그리는 것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하를 뭐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게 그분의 이제 회화사적으로도 중요하고 위대한 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처럼 되게 거의 대부분 직접 보고 그리셨을 것 같아요. 아, 겸재 선생은. 네, 왜 그러냐면 그때 사진이 없었거든요. 네네네. 보지 않으면 사생이 거의 힘든 상황인데 지금 사진이랑 대조해봐도 그때의 상태가 거의 대부분 그대로 나타나는 거 보면 굉장히 지금 우리들이 노는 거하고 비슷하게 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책에는 조선 최초의 어반 스케쳐는 겸재정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장에서 그리신. 네네네.
근데 이게 수성동 계곡도 그리셨는데 네네. 또 보면 이 책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근데 겸재정선의 그림을 보면 좀 1인칭 느낌이 난다. 그림에도 1인칭, 3인칭이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붙인 건데 네. 보통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저 어반 스케치들이 특히 많이 하는 건데 자기 손을 집어넣고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손을요? 네, 손을 그림 안에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요거 제가 이제 포도 호텔이라고 저 제주도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그리는데 자기 손하고 발을 이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림에 들어가니까 소설의 1인칭 소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1인칭 뭐 전지적 시점, 뭐 제3자 이런 것처럼 자기가 들어가는 거를 제가 이제 1인칭 그림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재미로 이렇게 해봤는데 네. 겸재 선생님은 그림 또 재밌는 게 거의 그림에 자기가 들어가요. 그래요? 거의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그런 아주 재미있게 그림을 구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가져왔나 모르겠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1인칭 시점 중에 참여자 시점 있고 관찰자 시점 있잖아요. 네. 겸재 선생님 그림은 이제 거의 여기 있네. 자, 요런 이제 겸재 선생님 그림 보면 요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요. 요런 사람들이. 네. 요거는 이제 두 개가 다른 그림에서 가져온 건데 요런 스타일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봤을 때는 누가 겸재겠어요? 여기 겸재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중에 겸재가 있다. 이 팀하고 이 팀은 이제 다른 거니까. 네. 네. 이 팀에서 누가 겸재시겠어요? 이 팀에서. 자 보자. 일단은 유력한 사람이 둘인데 네. 지금 뭐 들고 있는 사람이랑 네. 방향이 다른 사람 하나 있거든요. 네. 찍어봐요. 아니 저는 그러면은 맨 앞에 있는 사람으로 할게요. 맨 앞에? 네. 아, 뭐 들고 있는 분? 네. 저는 방향 튼 사람. 이쪽에서는. 이쪽에선 뭔가 저도- 가리키는 사람이 있고 네. 네. 저 뒤에 소년 같은 애는 아마 아닐 것 같고 네. 맨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운데 계신 분은 그냥 뭔가 이야기 맞습니다. 듣는 분인 것 같고. 맞아요. 맨 앞에 있는 사람이죠. 가리키는 사람? 네, 적극적인 사람.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림을 볼 때 어떤 해석이 네. 원래 정답이 없는 거예요. 정답이 없는 게 이제 좋은 거잖아요. 그림 해석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네네네. 되는데 겸재 선생님 그림에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반복해서 나오는데 겸재 선생님이 나이로 보나 뭐 지위로 보나 또 이분이 지팡이를 짚고 거의 나오는 분이 한 분씩 있어요. 그 옛날에 그 노장들이 짚는 지팡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분의 특징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게 이분은 이제 박연폭포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저 폭포에 대해 설명을 해. 또 이분은 이 금강산에 수성동 계곡 들어가면서 네. 이 꼭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듣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네. 저는 그 설명하는 사람이 이제 겸재라고 봐요. 그 자기 그림에 네. 그래서 제 책에도 그 얘기를 썼는데 그 설명의 내용이 뭔지 알고 싶으면 그의 그림을 봐라. 그 설명을 그림으로 보여준 거죠. 근데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말도 많으시고 그 유쾌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막 그 같이 여행하면 되게 즐거운 스타일이 있잖아요. 엄숙하지 않고 그런 스타일이죠. 그림을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 해석은 이제 자유예요, 자유. 내가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거고 네. 어디 가서 정설이라고 네네네.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보통 르네상스 때 화가들이나 뭐 벨라스케스 같은 사람들 네. 이제 그림 그리면서 자기를 그렇죠. 그때 이제 그 집어넣고, 네. 예술가의 어떤 그렇죠. 그 자존감 같은 게 이제 많이 네. 올라왔기 네.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적인 네, 네. 그런 흐름들이 그죠. 네. 다 비슷하게 동시에 네. 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정선 이제 겸재정선 그림이 이야기에 나와서 하는 말씀인데 그 우리나라 그림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정선 그림의 네. 대표적인 인왕제색도라든지 네. 그런 금강산 그림 네. 같은 거 보면 이게 시점이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네, 네.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도 네, 있고 네. 아래에서 위를 보는 시점이 한 그림에 혼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인왕제. 네. 그런 그림 같은 경우가 보면 지금 또 영화 공부도 예전에 하셨으니까 그게 마치 그 몽타주 같은 느낌들 많이 네, 들잖아요. 다양한 어떤 것들이 서로 이제 한쪽에 충돌을 시켜가지고 묘한 그런 그림 효과를
마치 그러면 피카소 그림 같이. 제가 이거 약간 내가 이거 너무 커서 지금 안 가져오려고 그러다가 혹시 그런 질문이 나올까 걱정이 나서 가져왔는데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저기 그 백남준 선생님 있잖아요. 아, 거기 비디오 아트. 아시죠 이거 네. 이제 그 과천 네. 시립미술관에 그 국립미술관. 국립미술관에 요게 이제 그동안 불이 꺼져 있다가 다시 수리를 해가지고 점등식을 했을 때 갔어요. 이제 점등식 하는 날 되게 오랫동안 불이 꺼져 있었어요. 다 수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서 그렸는데 요게 이제 그 그림과 사진의 차이를 보여주는 가장 저는 제가 그린 그림 중에서 대표적이라고 보는데 이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안 보여요. 사진을 찍으면 이 위가 안 보이고요. 요렇게밖에 안 보여요. 여기가 잘리고 여기가 잘려. 이게 굉장히 길거든요. 그러면 어떠냐면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이 윗부분을 이렇게 올려다보고 그린 거예요. 이 윗부분은 그래서 천장이 이렇게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은 그냥 보고 그린 거예요. 이제 사진을 찍으면 중간만 나오겠죠. 밑에 부분은 이렇게 내려다보고 그린 거거든요. 사진은 이렇게 찍히지 않아요. 그럼 나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근데 이제 보통 얘기하는 투시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잘못된 거죠. 하지만 이제 그림이라는 거는 이런 거라는 거죠. 이런 게. 이게 이제 사진보다 그림이 좋은 이유고, 이런 주장을 계속 하시는 분이 그 데이비드 호큰이라고 그 영국의 이제 현존하는 화가 중에 가장 위대한 분이 이런 주장을 이제 가장 강하게 하세요. 이 사진과 그림의 차이는 이런 여러 가지 시점이 들어가는 것이 그림의 진정한 그림이다.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계속 그리시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이 겸재 그림을 보고 이제 막 굉장히 막 좋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이들이 봤을 때 되게 현대적인, 그게 모던한 감성을 다 보는 거예요. 여러 시점에서, 그냥 여러 시점에서 아닌 그림도 있고, 이제 금강산 그림 같은 경우는 그렇죠. 특히 여러 시점에서 본 게 자유자재로 들어가면서 또 진경을 옮기기도 하고, 여러 시점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그런 걸 이제 훌륭하다고 보고 저도 이제 좋아하는 거죠. 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시각적으로는 이제 부분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오히려 이제 겸재정선 같은 그림에서 그렇죠. 전체적인 거를 다 보여주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전체란 이런 것이다라고 딱 한눈에 보여주니까 그림이 가지고 있는 애초에 현대적인 그 그림 그 미술 이론적인 면에서도 엄청 훌륭하게 보시는 거죠, 다들. 그 영화의 몽타주랑 좀 비슷하게 볼 수 있나요? 몽타주는 이제 약간 다르고 몽타주는 이제 이 영화의 몽타주는 뭐 다 아시죠? 방송계에 계시니까. 몽타주. 몽타주 잘 알고 있지. 어떤 몽타주는 순돌한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전함 포템킨이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다 아실 것 같더라고요. 정프로입니다. 뽀잼킨. 러시아 발음 뽀잼킨. 그래서 몽타주는 아무튼 이게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를 붙여가지고 제3의 이미지를 만드는 이런 건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나는 이제 그림 속에 어떤 스토리를 넣는 걸 좋아하니까 또 많은 사람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반되는 이미지를 같은 그림에 넣는 거죠. 구성을 할 때. 그렇게 하면 아주 재미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구성을 할 때 특히 이제 사람 같은 경우 맨 처음에 했던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젊은 두 여성하고 이제 나이든 노인이 한 명이 이제 지나가잖아요. 이게 자세나 어떤 상황 이런 게 이제 대비되게. 이건 이제 무슨 이야기일까를 이게 사람들한테 상상을 좀 자극하게 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은 뭐 답은 없는 거죠. 답은 없는 거고. 답이 없지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뭐 재밌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책에 나온 걸로 따지면은 여기 세종대왕 그린 게 있어요. 이제 이것도 우리 서울 어반 스케치 정기 모임 가서 그렸는데 이제 광화문에서 해가지고 이제 그린 거거든요.
광화문 세종대왕 거기 이제 충무공 이순신은 그 전에 제가 그렸기 때문에 이제 세종대왕을 그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앉아서 그리는데 그날 막 집회도 있고 막 난리 버거진데 세종대왕 옆에 딱 보니까 여기 성조기가 성조기는 이제 미국 대사관 대사관이니까 있는 건데 세종대왕과 성조기가 이렇게 한 프레임에 들어가니까 또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렸어요. 네. 이런 것도 이제 눈에 띄면 그리는 거, 눈에 안 이걸 이제 보면 보이는 거고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상당히 재밌는 구조네 해가지고 이렇게 그렸고 이런 상반되는 이제 몽타주처럼 이렇게 집어넣으면 또 재밌는 얘기도 만들 수 있고 보는 사람이 뭐 또 재밌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데 결국 이 현장에 가서 직접 이제 보고 그린다. 이런 것들이 좀 그런 느낌 있죠. 여기서 보면 그 이태준 작가, 그 이태준 작가가 지었던 집이 있지 않습니까? 수연산방. 지금 수연산방. 차를 팔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수연산방 이런 글들을 보고 있으면 그 이태준 작가의 그 파초라는 그 숲이라고 연결해가지고 그림을 하니까. 그 사실 가장 좋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이야기하잖아요. 관광이라고 할 때 뭐가 우리는 관광을 보러 가냐 할 때 뭐 어떤 사람은 자연 경치 경관을 보러 간다.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보는데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역사 혹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히스토리하고 스토리가 있는 곳이 최고의 이제 관광지가 된다. 관광 장소가 된다는데 이렇게 보면 그 어반 스케치 같은 경우도 이런 식의 이태준 작가의 글하고 그 장소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내가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 가지고 상당히 좀 인상적으로 많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장소들이 또 뭐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좀 특별히 또 하나 생각나신 게 있으신가요? 여기 많이 다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이태준 작가 그 수연산방은 유명한 데이기도 하지만 그 한옥이 그대로 또 살아 있어가지고 그 가서 그렸고요. 그분이 이제 수필도 유명한 수필을 많이 남기셨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는 제가 그 이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 파초가 또 제 책에도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그 파초가 굉장히 가장 럭셔리함에 부를 과시하는 거였거든요. 파초가요? 네. 그러니까 파초라는 게 그 옛날에는 남방에서 이게 잎이 큰 거기 때문에 이 플렉스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정도 산다 하는 걸 보여줄 때 파초를 심어요. 수화진인가 누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네, 노래도 있고 시도 있고 파초라는 그림도 옛날에 많이 그리고 그랬는데 파초가 이제 그런 의미였다는 거죠. 파초라는 거는 이제 불꽃처럼 고귀하고 비싸고 약간 명품 같은. 그런데 이제 이태준 작가가 이제 그 자기 집에 파초를 키웠어요. 키웠더니 이제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그 파초는 꽃을 피우면 그 다음에 죽는다. 우리나라 본토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팔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태준 작가가 이제 안 팔았죠. 내가 죽든 말든 내가 키워서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걸 팔 수 있냐 해가지고 안 파셨는데 그게 이제 약간 그 이태준 작가님이 이제 월북해가지고 굉장히 고초를 많이 당하시고 이제 상당히 그 말년이 힘드셨잖아요. 이제 그 모습이랑 대비가 되더라고요. 그 작품을 쓰실 때는 모르셨겠지만 제가 그 현장에 가서 보고 그림을 그리니까 뭐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그런 얘기도. 그러니까 참 그런 느낌들. 파초가 한번 꽃을 피우고 그 피웠으니 그걸로 족하다. 그렇죠.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논하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뭐 마치 그 작가의 좀 생애. 이태준 선생님도 이제 꽃을 한번 피우시긴 피우셨죠. 이제 그 이후에 너무 힘들어서 그러셨던 거고요. 그림을 그리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혹시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혹은 그런 게 좀 있나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집중을 하죠. 집중을 하게 되고요.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디를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했을 때 어디를 가면 거기 좀 오래 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뭐 어디 석가탑 앞에 갔다. 저는 좀 한 몇 시간 좀 보고 싶거든요. 석가탑을. 근데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석가탑을 계속 보고 있으면 좀 약간 이상해 보이죠.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그림 그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다기보다도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그림 그리는 것도 많아요. 그림을 그리면 몇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석가탑을 이렇게 사실 이제 그림이라는 건 거의 이렇게 만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이렇게 손으로는 못 만지지만 이제 그걸 하나를 따와가지고 가져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1시간 2시간 동안 있는 시간이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그 자리에 더 오래 머물 수 있고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도 그림 그리니까 앉아 있나 보다 이렇게. 저 외국에 갔을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난 너무 많은 걸 보는 것보다 그냥 앉아가지고 쭉 그리고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그런 걸 권하고 싶어요. 다른 분들한테도. 우리 일단 외국 나가면 이제 사진 찍고 바로 스팟 찍어야 되니까 찍고 넘어가고 빨리빨리 제가 또 인스타 올려야 되니까 그 생각을 많이 못 하는데 한 자리에 오래 앉아서 보면 볼수록 새로운 게 자꾸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죠. 그럼 책도 쓰실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근데 좀 궁금한 게 여기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원래 작가라고 하면 뭔가 있는 그대로 그리기보다 뭔가 내 생각을 더 담고 싶고 나만 보는 거를 좀 표현하고 싶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최우람 작가의 원탁이라는 걸 보고 그리신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원탁. 근데 이 원탁을 저도 보고 너무 놀랬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작품을 만들 수가 있지? 근데 가서 이거를 보셨어요? 네. 아니 보지는 못했고 그냥 영상으로만 봤거든요. 너무 바쁘셔서. 근데 이거를 그린 게 이제 그림을 그리신 게 보면 그냥 그대로 그리셨지만 사실은 좀 더 뭔가 힘을 주고 싶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원탁이거든요. 이제 원래 책에 있는 것보다는 직접 보는 게 훨씬 낫고요. 저도 그 지풀 인간들이 이렇게 한 원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걸 유지하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우리 삶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요. 이제 이런 거 중에서 이제 그 많은 사람이 주변에서 이제 보고 있다 이런 거를 표현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이제 많은 사람이 누구 청프로님 정박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루엣으로 그리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자세를 하는 사람들이 쭉 있다. 그 다음에 거기 또 위에 이렇게 요런 까마귀 3마리가 이렇게 같이 전시돼 있었어요. 이 한 프레임에 안 들어가요. 엄청 높은 위에 3마리가 이렇게 다른 작품인데 이 전시를 이렇게 기획하면서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집어넣고 해가지고 이제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그린 거고 거기는 또 그림 그리기도 되게 널찍하고 아주 조건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풀인간 또 하나하나 만지듯이 집세기 여기 해가지고 그린 거고 이런 그림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생각이라는 것도 너무 많이 집어넣지 않아도 돼요. 약간 그런 것도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림이라는 것이 너무 약간 그 작가에 대한 낭만주의적인 환상이 있어요. 막 없는 걸 만들어내야 되고 너무 많이 변형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굳이 너무 강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구나. 그러네요, 진짜. 너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하다가 막 그리다가 이제 조금씩 생각을 더 넣은 것인데 이제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돼서 그 생각이 완전히 뭐가 되지 않으면 그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렇죠, 네네. 어떤 그림에 원래 가진 어떤 재미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반 스케치가 더 그런 걸 살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죠. 자, 그럼 이제 어반 스케치를 테마로 한 이 책 오늘도 그리러 갑니다. 우리 오창한 작가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좀 나눠봤는데 당연히 앞으로도 많이 가실 거고요. 혹시 네 갔어야 되는데 진짜 여긴 못 갔네? 이런 데가 있습니까? 아니 그런 데는 없어요. 그런 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 때는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뭐 계획을 세워서 어디 네. 갈 것보다는 그냥 발 닿는 대로 제 삶이 그냥 움직이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서 그리려고. 아니면 어느 도시 가셨는데 야 진짜 여기는 내가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매력있다 이런 도시가 서울 빼고 네. 혹시 좀 있습니까? 외국에서요? 우리나라도 좋고 외국도 좋고요. 외국에서는 제가 그 영국에 갔을 때 그 제 친구가 네. 그 성공의 신부라 가지고 성공회. 네, 영국이 성공회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 숙소를 수녀원에 숙소를 마련해 줬어요. 수녀원에요? 네네. 아유 큰일 났네요. 수녀원. 수녀원이 진짜 무슨 다 성이에요, 성. 이렇게 완전히 그 뭐 몇백 년 된 건물들이죠, 다. 그래서 수녀원에서 이제 수녀님들이 이제 가득 차 계셨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야. 근데 거기도 똑같습니다. 수녀님들이 없어요. 또 다 너무 연로하신 분들밖에 안 계시고 수녀 자체가 이제 많이 줄어드셔가지고 방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예약은 안 되죠, 일반 사람은. 그래서 수녀원에서 제가 묵었어요, 런던 주변에서.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좀 그리기 어렵잖아요, 보통 같은 경우는. 가보기 쉽지 않은 곳이니까. 그리고 또 그 수녀분들이 그 정원을 영국 정원이 유명하잖아요. 영국 정원이 너무 아름다워요. 좀 환상적으로 해놓고 이 수녀님들은 항상 이 앞치마에 막 걸레 같은 앞치마에 다닐 때는 또 그러고 다니셔. 왜냐하면 맨날 밭일을 하시니까. 그런 거를 제가 조금 그려놨으면 좋았었겠다. 못 그리셨어요? 네. 왜 못 그리셨어요? 그때. 그때는 아직 제대로 제가 그리지 않으셨구나. 다시 갈 길은 없고. 다시 가기 힘이 어려울 것 같은데. 상상력 다시 불러일으켜서 그릴 수도 없고. 그러면 안 되죠. 네. 어반 스케치가 아니. 요즘 하여튼 뭐 그림을 취미로 이렇게 또 뭐 감상하시는 분들 많고 네. 또 그리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어반 스케치라는 이런 뭐 취미라도 되잖아요, 그죠? 꼭 그렇죠. 이게 직업이 아니더라도. 아니, 거의 대부분이 그러시죠? 네. 한 번쯤 뭐 보니까 지역별로 다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각 시도에서 열리는 그 어반 스케치 모임에 같이 가셔서 한번 그림 좋아하는 분들끼리 같이 그려보시고 네. 또 그러면서 책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커피도 한 잔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요? 만나면 커피 마셔야죠. 만나면 좋은 친구 아니겠습니까? 네, 1kg 커피가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네, 네이버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1kg 커피 앱을 다운받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그리러 갑니다. 이제 곧 또 여름이면 조금 밖에서 그리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도 그리셔야죠. 네. 자, 오늘도 그리러 가시는 네. 우리 오창환 작가님과 함께 오늘 재밌는 책, 재밌는 그림과 함께 아주 소소한 재미로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오늘도 그리러 갑니다. 이 책도 한번 여러분 댁에서 읽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주 보시면서 힐링도 좀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림을 보면서 읽는 맛이 있네요. 사진도 또 예쁘게 찍어 두셨거든요. 비교해서. 네. 같이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우리 오창환 작가님 저희와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어떻게 끝으로 좀 소감을 좀 들어봐도 될까요? 제가 이제 여기 원래 좋아하는 프로거든요. 그리고 인문학에서 인문학 소개하시는데 이제 요 세 분의 어떤 맞춤도 좋지만 또 정박님이 워낙 잘 설명을 해주시는 게 그렇죠. 약간 제가 어렴풋하게 아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딱딱 집어가지고 정리해 주시니까 아주 원래 애청자인데 여기 불러주셔가지고 정말 고맙고요. 앞으로도 뭐 존 러스킨 하실 때 불러주시는데 제가 게스트로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신 김에 작가님 입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달라고 한 번만 해주세요. 왜요? 네, 청자로서 한 번만 해주세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이제 제가 뭐 너무나 좋아하고 보증 쓰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창환 작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